요즘 세상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유행, 가치관이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예전엔 믿음직한 사람이 존경받았는데 이제는 빨리 적응하는 사람, 눈치 빠른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말하죠. 하지만 속도를 따라잡는 것과 중심을 잃지 않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또 때로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외로워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룬 고전의 한 구절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중용에 나오는 구절, 군자화이불류 강제교 중립이불의 강제교. 군자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되 그릇된 대로 흐르지 않는다. 또한 중심을 잡고 한쪽으로 기울지 않으니 참으로 굳센 사람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는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 진정한 조화와 강직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인생 후반기에 더욱 중요한 덕목인지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용의 핵심 구절은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군자화이불류 강제교. 군자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되 그릇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참으로 강직하고 굳센 사람이로다. 이 문장은 짧지만 한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됩니다. 화와 류는 겉보기엔 비슷합니다. 둘 다 흐름과 관련된 단어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화는 조화로움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보면 벼화와 입구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벼와 입이 함께 어울려야 맛있는 밥이 되듯 화는 서로 다른 것이 잘 섞여서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하지요. 즉, 화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힘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도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하라 하여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같아지려 하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만 같으려 하지만 진정한 조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화는 깊은 성찰에서 나오지만 류는 중심을 잃은 동조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반면 류는 흐를 유입니다. 물처럼 흘러가는 것, 즉 자신의 의지나 기준 없이 주변에 휩쓸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류에는 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대로, 물결이 치면 그 물결대로 떠내려갑니다. 그 속에는 생각도 판단도 그리고 주체성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류는 너무도 흔합니다. 대세에 따라 말하고 분위기에 따라 행동하고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 보기엔 유연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한 흔들림입니다. 화는 나와 타인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류는 나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상태입니다. 화에는 주체적인 균형 감각이 있지만 류에는 무조건적인 순응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괜히 분위기 깨기 싫어서 따라가는 것, 그건 화가 아니라 류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알면서도 괜히 문제 만들기 싫어서 따르는 것, 그 역시 류입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나를 잃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모두와 잘 지내는 듯하지만 내면은 점점 공허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화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류는 세상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입니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되 자신의 원칙과 신념이라는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온기가 있고 그의 태도에는 단단함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화이불류라 하며 그런 군자의 마음가짐을 두고 강제교, 곧 참으로 강하도다라고 찬탄했습니다.
즉, 진정한 강함은 타인과 부딪히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던집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수많은 류의 유혹을 받습니다. 남들처럼 살아야 할 것 같고, 다수가 옳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할 것 같고, 가끔은 자기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외롭고 고집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맹자와 공자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흐름을 따르는 것은 쉽지만 중심을 지키는 것은 위대하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사람들의 의견은 늘 다릅니다. 그러나 군자는 그 안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조화를 이룹니다. 그의 마음은 물처럼 유연하지만 그 중심은 산처럼 단단합니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지만 바람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화이불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군자의 조화는 단순히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중심을 바탕으로 한 품격 있는 부드러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야말로 인생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근본의 힘입니다.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성격이 유난히 강하고 솔직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자로입니다. 자로는 행동이 빠르고 용감하며 정의감이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직진형 인간이었지요. 그는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했고 불의 앞에서는 바로 나섰습니다. 공자는 그런 자로의 기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늘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로는 자신의 뜻에 너무 충실해서 때로는 조화를 잃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자로가 스승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옳은 일이라 생각하면 말해야 하고 틀렸다고 느끼면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고 오해도 받습니다. 군자는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공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로야, 내 말이 옳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옳음을 지키되 그 옳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베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군자는 사람들과 화를 이루되 류하지 않는다. 자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승님, 조화롭게 지내면서도 휩쓸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공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화이불류다. 사람들과 같아지려는 마음은 쉬우나 서로 다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은 어렵다. 군자는 그 어려움을 감내한다. 공자의 또 다른 제자인 안여는 자로와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사려 깊었으며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제자였습니다. 공자는 두 제자를 자주 비교하며 가르침을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각각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자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제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자로야, 강함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남을 누르는 강함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다스리는 강함이다. 군자의 강함은 조화를 지키는 힘이지 부딪혀 이기는 힘이 아니다. 그때 안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공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중용의 길이다. 부드럽되 흐르지 않고 온화하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자로는 그날 이후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는 정의감에 충실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잃을 때가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내세우느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는 공자의 말처럼 화이불류란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포용하는 힘임을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정의로움은 좋지만 그것이 고집으로 변하면 중심을 잃게 됩니다.
부드러움은 미덕이지만 그것이 흐름으로 변하면 존재가 사라집니다. 군자의 길은 그 두 극단 사이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공자는 자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로야, 바람이 세다고 나무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러지는 것이다. 너의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리하면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자로는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되 그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가 점차 강함 속의 온화함을 배워갔던 것은 바로 공자가 가르친 화이불류, 즉 조화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는 삶 덕분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도 자로처럼 바르게 살고 싶지만 때로는 그 바름이 사람들과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공자의 말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강함은 부드러움 속에 있고 조화는 중심에서 나온다. 진정한 군자는 싸우지 않고도 단단하고 물들지 않고도 어울리며 세상 속에서 자기 길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선의 수많은 학자 중에서도 화이불류의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율곡 이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율곡은 조선 중기의 대학자이자 정치가로 그의 사상과 실천은 중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세상과 어울리되 흔들리지 않았고 권력 앞에서도 원칙을 잃지 않았으며 시류에 따라 변하는 대신 조화 속의 중심을 지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 조정은 붕당 정치로 깊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파벌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공격했고 정치는 공익이 아니라 이긴 자와 진 자의 싸움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율곡은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외적보다 내부의 분열 때문이라며 당파를 초월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가 말한 중심에는 늘 화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즉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더라도 조화를 잃지 않고 원칙을 세우되 유연함을 잃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늘 옳았지만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수파는 그를 변절자라 했고 진보파는 그를 소심한 중간파라 비난했습니다. 어느 한쪽에도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곡은 그런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쪽의 옳음만을 따지면 결국 모두 틀리게 된다. 사람의 길은 언제나 가운데 있으며 그 가운데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렵다. 율곡이 말한 가운데는 무책임한 중간이 아니라 신념을 가진 균형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권력자에게 아첨하지 않았고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강했던 이유는 부드러움 속에 원칙을 품은 조화의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조정에서 군사훈련과 국방비 지출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대신들이 나라가 평안하니 굳이 군비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율곡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평화롭지만 언제든 외적이 침입할 수 있다며 준비가 없는 평화는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당시 대부분의 신하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너무 비관적이다,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며 비웃는 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율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히 그러나 확고히 말했다고 합니다. 화란 부드러움에 있고 부드러움은 강함에 뿌리를 둔다. 오늘의 부드러움이 내일의 강함을 만든다. 그의 뜻은 나중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나라가 실제로 일본의 침략을 받으며 무너진 것입니다. 율곡이 생전에 강조했던 대비책은 뒤늦게 10만 양병설이라는 이름으로 재조명되었지요. 당시에는 이해받지 못했지만 후대는 그를 멀리 보고 중심을 지킨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율곡의 삶은 화이불류,
그리고 중리비불이의 완벽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되 세속의 이익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원칙과 현실의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유약함이 아니라 용기 있는 강직함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군자의 중용은 유연함 속의 결단이고 강함 속의 자비다. 이 한 문장에 그의 인생 철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조화롭게 살되 타협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되 고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율곡이 보여준 군자의 길이었습니다. 율곡의 삶을 보면 진정한 강함이란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는 파벌의 유혹에도 세속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화는 단순한 온건함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절제에서 나온 품격 있는 단단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율곡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극단으로 치닫고 사람들은 여전히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물처럼 유연하되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율곡 2인은 바로 그 조화를 지킨 강함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흐르되 휩쓸리지 말라. 그대의 중심이 곧 세상의 등불이 되리라. 동양의 중용은 서양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중심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란 과도함과 부족함의 중간에 있는 것이다. 그는 용기란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에 있고 관대함은 낭비와 인색함 사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진정한 지혜는 극단의 한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심리학에서도 이 중립의 균형 감각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거나 집단의 분위기에 끌려가면 자신의 생각과 가치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군자화이 분류는 바로 그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조화 속의 독립, 공감 속의 중심,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인간의 자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웃고, 울고, 상처받고, 또 다독이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늘 부딪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중용의 구절 군자화 이분류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는다. 즉, 조화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어울림은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직장에서는 팀워크를 강조하고 사회에서는 네트워크를 중시하죠. 하지만 그 어울림이 지나치면 우리는 쉽게 즉 흐름에 휩쓸리는 사람이 됩니다. 눈치를 보고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며 나만 다른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입을 닫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조화는 동조가 아니라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생각이 분명할 때 타인의 생각도 온전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중심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관련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동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선길이 비교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정답은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틀린 답을 일부러 계속 외치자 놀랍게도 참가자 중 75%가 결국 자신의 눈으로 본 정답을 부정하고 다수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 마음의 약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다수에게 소속되고자 하는 본능을 지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옳음보다 관계 유지를 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진심으로 사는 걸까? 아니면 그저 맞춰 사는 걸까? 우리는 인생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젊을 때는 경쟁과 생존이 우선이었기에 타인의 평가에 더 예민했지만 이제는 관계의 질이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많은 관계가 아니라 진짜 관계입니다. 진짜 관계는 내가 나로서 설 수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 그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나의 진심이 아닌 가면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조화로운 관계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화이불류의 지혜입니다. 조선의 대학자 퇴계 이황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말이 흐트러지고 말이 흐트러지면 관계가 깨진다. 결국 관계의 근원은 마음의 평정, 즉 중심에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맺기 위해선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면 상대도 불안해지고 내가 평안하면 상대도 안정됩니다. 그것이 관계의 거울 법칙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겪는 오해와 갈등도 대부분 중심을 잃을 때 생깁니다. 상대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다수의 의견에 휩쓸릴 때 관계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중심을 지키면 그 순간에도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이해의 과정이 됩니다. 화이불류의 지혜는 말로는 부드럽고 마음으로는 단단한 태도입니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되 내 판단을 잃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되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관계의 비밀은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분명할 때 세상과의 관계는 조화로워지고 내 마음이 편안할 때 주변의 관계도 안정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된다. 군자의 조화는 타인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세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요약하자면 관계의 기술이란 결국 중심의 기술입니다. 조화롭게 어울리되 휩쓸리지 말 것. 타인을 존중하되 자신을 잃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관계는 더 이상 피로의 원인이 아니라 인생의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이불류, 군자가 세상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관계에 휘둘리고 경쟁에 몰두했지만 이제는 중심을 잡을 때입니다. 그 중심은 무심함이 아니라 성숙한 균형 감각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갇히거나 세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외로움 속에 자신을 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바로 그때 세상과 조화를 이루되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화이불류 중리비불해.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삶의 철학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 유연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인생의 군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중용의 가르침, 군자 화이불류 강제교 중리비불의 강제교. 군자는 조화롭되 휩쓸리지 않고 가운데 서되 기울지 않는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인생의 균형과 강함의 본질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하다는 것을 굽히지 않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진짜 강함은 굽힐 줄 아는 부드러움 속에 있다고. 부드럽지만 무너지지 않고 유연하지만 중심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군자이며 인생의 품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물은 약하지만 바위를 깎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산을 깎아냅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시간을 이기는 힘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시류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중심을 지킨 채 세상과 어울릴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화이불류의 군자입니다. 이제는 강함을 드러내기보다 강함을 품을 때입니다. 세상과 부드럽게 어울리되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을 품격 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공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되 부드럽고 부드럽되 굳세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용의 지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